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무 때고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이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 해놓으신 분은 자기 개발 안 하신 거예요. 네. 막 외로워하면요 병 걸립니다. 네. 공황장애 네. 금방 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많은 거요. 은퇴 이후에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뭐 마당발이요? 그거 전부 영양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지금 올해 55인데요. 40살까지 저를 돌아보면 정말 한심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제 삶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만났던 몇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충고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이제 계기가 됐죠. 단위TV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40, 50대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좀 더 오래 사신 분을 통해서 우리 중년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나이는 73세.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다 끝내고 네.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놀이처럼 그것도 하고 네. 그리고 책 쓰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노후의 이막 생활을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제 자기개발 관련돼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직장인들 선물 조사를 해보면 1위가 자기개발이라고 해요.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기개발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금년에 특히 새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금년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그러면은 자기개발이 1등 또는 2등으로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렇죠. 아마도 내년쯤에는 저 돈 버는 거, 비트코인 뭐 이런 게 1등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거나 자기개발이란 말을 그냥 귀에 딱지가 않게 그렇죠. 듣는데 네. 막상 자기개발이 뭐냐고 탁 물으면 네. 막힙니다. 네, 저도요. 그 질문하면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사람은 뭐 영어 공부하는 거를 네. 자기개발이라고 하고 또는 직무 어떤 능력을 키우는 거.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직장에서 써먹을 기능과 지식을 계속 연마하는 것, 물론 당연히 자기개발의 1순위겠죠. 네. 그러나 저는 그 1순위보다 특순위가 뭐냐면은 네. 아무 때고 직장을 떠날 수 있는 이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나가서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그 힘 키우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어를 공부한다, 뭐 직장에서 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식, 기능을 연마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갑자기 다음 달에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면 뭐 하지? 그거를 안 해놓으신 분은 자기 개발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개발이 뭐냐고 딱 물으면은 그냥 성큼 얘기하세요. 이직 경쟁력을 키우는 거다. 네. 이런 얘기 하면요. 네. 그 CEO들 네. 이런 데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직장을 떠날 사람한테 우리가 왜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네. 대학원 학자금도 주고 하잖아요. 어디 뭘 배우러 가라고. 그게 바로 쪼다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예? 우리 회사에서만 써먹을 거를 가르친다고 하면은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네. 너는 평생 네가 아는 거에다 다 쏟아놓고 털털이로 나가라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이든 타이든 내가 회사를 나오게 될 때 정말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으면 막막할 것 같아요. 네. 또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냥 너는 끝까지 우리 회사에서 모든 걸 바쳐서 일해야 돼가 아니라 정말 직원들 느끼에도 우리 대표님 정말 나의 인생 이말까지 배려해주네 이런 느낌 들면 더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40, 50대 특히 이제 남성들을 보면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자살률은요. 거의 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외로움, 특히 남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그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참 이게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당사자는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최근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그래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어요. 이 현대인들이 다 외로운 겁니다. 그냥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네. 요새는 친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외롭죠. 특히 이제 은퇴해서 집에 딱 와 있으면 아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배우자 하나밖에 남편이나 아내. 근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알콩달콩 친구처럼 잘 살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 한국의 가정 형편이 그래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고 비대면하고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간 사람은 높이 올라간 사람대로
굉장히 외롭다 그럽니다. 왜 외롭냐? 요즘 대화가 안 돼요. 또 대화를 해도 요새는 녹음하지 않습니까? 네.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증거를 네. 디밀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이죠 터놓고 말도 못하고 늘 외롭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네. 나 외로워하면요.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병 걸립니다. 네. 공황장애 네. 금방 옵니다. 금방 옵니다. 옛날에는 뭐 공황장애라는 걸 몰랐잖아요. 네. 왜 몰랐냐면 옛날에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집안에 치매 걸린 분이 계셔도 네. 아파트가 아니라 이런 마당이 있고 초가집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동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그 치매 걸린 할머니하고 놀아줘요. 놀아주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 일하고 서로 간에 뭐랄까 아웅다웅하고 뭐 수다 떨고 하면서 외로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요,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왜냐? 인간은 외로워요. 저 아내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네. 그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주사를 여기다 딱 매달고 그걸 끌고서는 화장실 들어갈 때 제가 느꼈어요. 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화장실도 쫓아 못 들어간다고요. 결국은 이 세상은 혼자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친구 많은 거요. 은퇴 이후에는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뭐 마당발이요? 그거 전부 영양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좋다 생각하면 되고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생은 원래 외로운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로운 건데 어떻게 또 그것만 인정한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냐? 아니죠.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일거리. 네. 저는요, 최근에 코로나19 되면서 1년 동안에 사람을 만난 횟수가 10번이 안 될 거예요. 그 집에 혼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을, 네. 조그만 방 2칸을 터가지고 서재 겸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책 읽고 또 뭐 연구하고 혼자서 네. 유튜브 촬영 그렇게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내 보고 수다 떨러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왜냐면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심취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옛날에는 책 쓰는 것이었는데 네. 이 책 쓰는 게 나이 70 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네. 유튜브를 3년 전에 한 건요 행운이에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혼자서 짜집기 네. 하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 걸어놓고 여기 뭐 장비가 너무 좋은데요. 네. 딱 걸어놓고요. 혼자서 네. 동영상 촬영하면 지가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거 하다가 딱 끝내놓고 또 편집 프로그램에다 해서 하고 네. 그리고 그걸 다시 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들 유튜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밭갈이를 해도 좋고 또는 뭐 손주를 돌보는 것도 심취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는 네. 세상과 만나세요. 세상과 만나. 세상과 만나요. 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외롭다고 네. 나는 외로운 게 좋아해서 집 구석에만 가만히 박혀 있으면 그건 병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심취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네.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만나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불구하고 좀 쓸쓸하다. 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누구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나라는 거죠. 세상을. 예, 들도 바라보고 산도 보고 또 뭐 저는 청계산 근처에 삽니다만은 네. 청계산 올라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떠드는지도 좀 보고 네. 마스크 쓰고 이 세상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네. 즉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일거리, 심취할 수 있는 일거리를 네.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는 가끔은 세상과 만나야 된다. 이 네. 세 가지만 하면요 외롭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기 개발 관련해서요. 조직 내에서 특히 그렇잖아요. 이제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안 만나면 되는데 조직 내에서는 그게 또 안 되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꼴배기 싫다고 또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안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꼴배기 싫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왼수죠. 왼수인데 네. 실제로 제 유튜브에 네. 노후 문제를 다루는데 보면은 이제 댓글들이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거기에 그런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남편보다 여성 경우 많더라고요. 여성 쪽에 더 많아요. 여성들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냐면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글 그대로를 조금 옮기면 우리 인간은 도저히 고쳐지질 않는다. 그래서 그냥 죽지 못해 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직장 생활 해보면은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한쪽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꼴보기 싫어 하면요. 잠자리도 뒤숭숭하고 그야말로 뭐 악몽에 시달리고 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간단해요.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바뀌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바뀌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안 바뀌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뭐 해라, 그러지 마라, 뭐 하다 보니까 그게 어때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딪히니까 오히려 왼수가 돼버리고 그런데 많은 책을 봐도 이게 사람을 바꿀 수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 책을 봐도요.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죠? 용서하라고요. 용서. 그러면 이 얘기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너나 그렇게 하라. 예? 그래서 제가 또 연구해봤어요. 그러면 이 용서하라. 무슨 내가 성인군자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 지금 앞에 앉아있는 그 꼴 자체가 보기 싫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또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시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하는 행위가 뭔지를 적어보래요. 실제로 꼭 적어보세요. 적어보면요. 의외로 몇 가지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설거지도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별게 없어요. 그거를 딱 적어보고요. 그 중에 요거 하나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요. 기분 좋을 때 내놓고요. 여보, 내가 당신 싫은 걸 적어봤는데 요겁디다. 근데 요 중에 요거 하나만 고쳐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대화로 풀어보시고 그것조차도 안 고쳐지는 배우자를 만났으면 그 팔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적은 걸 가지고 좋다. 내가 사는 동안에 당신을 내 용서하마 하고 그걸 찢어버리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싫은 이유가 그냥 추상적으로 머리에 있을 때는 이게 다 뭉뚱그려서 싫은데 이걸 이제 글자로 적으면 구체화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은 이유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경우가 많대요. 내가 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싫어했네 이 사람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미운 감정을 갖고 산다는 것은 본인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고 특히 부부간에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방법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